바로 이것이 뉴진스 멤버들이 연습실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사실은 뉴진스 건은 제가 앞서서도 인간적으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실 다룰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인간 이진으로서는 솔직히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뉴진스 사건을 다루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뉴진스 건으로 인해서 나락갈 뻔하기도 하고, 그분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 나락갈 때 각종 커뮤니티에 왜곡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사실 저를 보냈죠. 아주 강력하게 일조했던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도를 이어갔고, 사실 하이브나 어도 그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도 진실은 통한다 라는 마음으로 뉴진스 건에 대해서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뉴진스 취재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바로 지난 2일 있었던 다니엘 양의 재판 관련돼서 왜 다루지 않느냐, 굉장히 많이들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좀 외면하고 싶었는데, 계속 피하고 안 보고 싶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오늘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재판에 가지 않았는데 적어도 2일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제가 취재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자료를 좀 일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판에서까지 나오는데 내가 왜, 이게 사실 오늘 공개하는 자료가 이미 제가 작년 12월 달에 촬영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소위 말하는 단독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있다면 중국계일 것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홍콩 쪽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제가 확보하고 확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애둘러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어제 재판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빅 이벤트가 한 가지 또 진행 중에 있어요. 조만간 자료 폭탄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제가 결정된지 안 된지도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니엘만 소송이 걸렸냐? 심지어 330억짜리잖아요. 다니엘 어머니 플러스로 미니진 씨까지 합쳐서 331억인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만 걸렸던 확실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들도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니엘 시계 계약 오메가 건이잖아요. 이 오메가 건이 수십억 원에 달해요. 엄청 큰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만 당시에 독자 활동을 이어갔고, 화보 촬영이나 아니면 이런 시계 광고나 글로벌 브랜드랑 시계 광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냐면, 멤버들이 탈 어도어를 선언하면서 나름대로는 본인들끼리도 의지를 다졌단 말이에요. 뭐냐? 우리는 어도어에서 이미 예정된 일정만 마무리 짓자. 추가적인 일정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어? 가오만 있지? 괜찮지? 절대 하지 마! 했는데 탈 어도어 이후에 유일하게 상업적인 개인 광고를 했던 인물이 다니엘 양이었다. 심지어 그러니까 멤버들 입장에서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니엘 혼자 할 수 있지. 새로운 거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광고를 그냥 혼자만 하든지, 아니면 어도어 쪽이랑은 전혀 손잡으면 안 되는데, 이 오메가 건이 결국은 진행을 하다가 걸렸어요. 2자 계약 진행하다 걸려서 결국은 어도어가 개입돼서 3자 계약식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독 진행했던 상업적인 활동에 대해서 멤버들 입장에서도 뭐야,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하는 거야? 멤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어도어 입장에서도 이 아이들이 3자 계약이었던 광고를 2자 계약으로 바꿨고, 심지어는 오메가 광고건을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적발까지 됐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양의 행보는 사실 뉴진스 멤버들에게도 어도에게도 뒤통수가 얼얼했던 사안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고, 가장 명시적으로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 양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렸다. 더욱이 기회를 이미 줬잖아요. 근데 기회를 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괜히 반발을 하다가 소송까지 걸려버린 상황.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친구야 다 같이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는, 사실 다니엘 양의 외침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오늘 단독으로 공개할 내용이기도 한데 멤버들의 조합 설립이었어요. 제가 밝히지 않았던 내용들. 사실 작년부터 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제가 취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이제 민지의 거취 이후에 밝히겠다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사실 조합 설립이었어요. 조합 설립에 대해서 바로 지난 2일 재판에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내용들만 공개됐고 그 딥한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다 취재를 마쳤고 영상까지 찍고 관련 추가적으로 입수한 자료들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다니엘 입장에서는 바로 여기가 억울하단 말이야. 다니엘은 왜 억울할까? 제가 생각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성향입니다. 성향. 멤버들의 성향. 자, 이번에 탈어도를 선언하면서 멤버들끼리도 서로 그런 소위 말하는 강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도적인 인물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한 바 철저하게 이진호의 그냥 뇌피셜이라는 생각으로 주관적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들 가운데 가장 미온적이었다. 따라다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오케이 하고 끌려다녔던 멤버 제가 파악하기로는 2명이에요. 누구냐? 바로 혜린과 혜인입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어도가 가처분과 본안 1심에서 승소를 하니까 가장 먼저 돌아가겠다고 밝혔던 인물 역시도 혜린과 혜인 양이었습니다. 이 팀의 막내 라인들 중간 라인이 있습니다. 중간 라인. 여기 한 명이 한이. 한이는 굉장히 성향적으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언어적인 장벽을 뚫고 나서도 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지 양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민지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민지가 얘기해주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함께 얘기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지에게 의지했던 인물이 한이었습니다. 강성이 있어요. 강성. 이제 약간 노조 같은데도 엄청 적극적이고 강성이고 의지를 많이 드러내는 인물이 있잖아요. 여기 바로 민지와 다니엘 양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니엘 양의 경우에는 뭐 화보 활동도 하고 광고 촬영들도 독자적으로 나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득을 제일 많이 챙긴 사람이 사실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민지는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이 조합이 누구의 주도로 설립이 됐느냐? 바로 민지의 주도로 설립이 됐다. 이 조합으로 사업자까지 냈습니다. 상호도 확보했지. 상호는 뭐냐? 다 밝히긴 좀 그러니까 NJ입니다. NJ 땡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상호도 제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멤버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자까지 내서 스스로 설립했던 회사가 바로 NJ 땡땡땡땡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심지어 멤버들이 단순히 그냥 모여서 우리 의기투합해서 그냥 나중에 일을 위해서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멤버들이 스스로 주주가 돼서 조합을 설립해서 심지어 각 돈까지 각출했습니다. 얼마씩 모았냐? 얼마씩 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확인된 금액이 13억에서 15억이었습니다. 1인당 약 2억에서 3억 정도의 수준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까지 내고 그리고 연습실까지 임대를 해서 썼다. 그리고 그 금액까지 13억에서 15억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아니 다니엘 입장에서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나한테만 걸어? 그렇잖아. 이거 조합 설립한 사람들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양 입장에서는요. 놀라운 게 뭐냐? 이 멤버들이 조합비로 낸 이 13억에서 15억이란 돈이 심지어는 OAK 민희진 씨가 설립한 회사의 새로운 남자 아이돌 연습생을 비용으로도까지 처리가 됐다. 연습실 대여 비용. 아니 민희진 씨랑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왜 멤버들이 모았던 돈을 민희진 씨가 씁니까? 이거보다 템퍼링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멤버들이 아무런 본인들의 의지로 나갔다면서 그 돈을 집행하는 입장이 누구에 있냐? 민희진 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멤버들이 그걸 알았어? 적극적으로 대여해서 썼다는 거잖아. 뉴진스 멤버랑 무슨 상관이냐고. 민희진 씨가 새롭게 개발하는 론칭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연습실 비용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공금까지 함께 썼고 심지어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멤버들이 모아둔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작년 12월부터 알고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왜 밝히지 않았느냐? 네, 모르겠습니다. 멤버들이 예뻐서냐? 멤버들이 뭐가 예뻐요? 다만 어찌됐건 본인 역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고 잘 몰랐을 수 있었다는 생각, 아직은 미래가 있다는 생각 판단 하에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그게 제 취재 원칙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은 뭐 제가 다 공개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상당 부분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이진호 아는 척 하느냐?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 하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바로 멤버들의 연습실까지 모두 확인한 뒤 취재를 마쳤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이 해당 연습실 직접 찾아가서 촬영하고 찍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면 이때 연습실 자체가 당시에 함께 나간 매니저가 구했던 연습실이에요. 매달 수백만 원의 그 비용이 지불되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이브 산하에 어두워 있으면 하이브가 갖고 있는 인프라 한강뷰 보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럼 한강뷰 숙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넣어두고 어딜 가느냐? 연남동 지하 1층 쾌쾌한 냄새가 쾌쾌해요. 그곳에 가서 지하실로 스스로 숨었던 멤버들의 모습이 좀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작년 12월 달에 찍었던 영상을 오늘 단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뉴진스 멤버들이 연습실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없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사람이 온 흔적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연습실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민희진 대표의 주거지로 알려진 곳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었는데요. 정말 양측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셨죠? 저는 이미 작년 12월 달에 이걸 다 파악하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느냐? 제가 확인하기로는 멤버들이 들어가면서 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서 돈 관리하는 게 돈이 줄줄 샌 거예요. 멤버들이 돈을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계속 줄줄줄 세게 만들었으니까 돈이. 근데 지금 이제 멤버들은 여기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 뺐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연습실의 일부 사진입니다. 이런 연습실을 간 거야. 하이브를 배신하고 갔던 연습실이 이렇게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이 이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좋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신과 한번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뉴진스 멤버들이. 그때 당시에 지하 연습실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이후에 지하라는 말이 빠졌었죠. 왜 빠졌을까? 아마 스스로 이런 것을 밝히기를 꺼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멤버들이 거의 연습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막 법적 이슈들이 있으면서 흐지부지 되고 심지어 제가 갔을 때 막 쓰레기통 같은 거 정리해서 봤을 때도 사람들이 있었던 드나든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발생하는 비용조차도 조합비에서 나갔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 인테리어 한다고 또 돈을 또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들은 더 이상 이제 어두워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서 돈 벌 구멍은 없는데 계속해서 지출만 생기니까 멤버들도 이후에는 상당히 괴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괴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민희진 씨의 OAK에서 뭘 썼느냐? 남자 아이돌 연습실 대여 비용이 이 돈으로 나간다고? 그럼 집행을 누가 해? 집행을 누가 해?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 근데 물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취재를 안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때 멤버들과 함께 나간 매니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연남동 연습실을 찾았고 계약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나름대로 사비까지 다 들여가면서 멤버들을 케어하고 멤버들을 보듬고 어떻게든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전해진 이 매니저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OAK가 설립된다. 뭐? 네? 이 매니저도 몰랐다고 합니다. 민희진 씨가 OAK 아마 돈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아마도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민희진 씨의 OAK가 설립됐을 때 그 매니저가 받는 충격! 그거를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민희진 씨와 잘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매니저는 OAK 설립을 몰랐다. 이런 거 멤버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OAK 설립 기사가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중 계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거죠. 중국 계열 회사와 전속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죠. 왜 안 들었을냐? 제가 생각해도 좀 바보 같아요. 왜 안 들었을까? 이제 그냥 멤버들의 미래를 좀 걱정해서 지금 뭐 재판에서까지 나왔는데 제가 안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뉴진스가 만약에 자본이 투입됐다면 중국 쪽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홍콩 쪽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홍콩계 계열 회사 맞아요. 보니 찬우라는 인물이 있는데 홍콩 컴플렉스컨을 주최했던 주최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이 보니 찬우라는 인물이 수차례에 걸쳐서 하이브와 어도어 측에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전달했던 인물이기도. 그래서 저도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싶었는데 사실 대략적으로 얼마를 제시한지까지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천억 이상이었어요. 근데 하이브에서 안 판 거예요. 2천억이면 솔직히 8만도 한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한 가지 내용이 있죠. 이게 하이브가 아닌 다른 회사였다면 진작에 끝냈다, 합의 보고 끝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이브에서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K-팝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끝까지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가 아닌 다른 회사였다면 진작 멤버들은 나가서 중국계 자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하이브였기 때문에 버텼고, 하이브 그때 당시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주가도 계속 떨어졌었지. 전환사채 문제 때문에 그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악 물고 버틴 끝에 사실 우리의 핵심, K-팝의 핵심 자원을 중국계 자본으로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건 저도 몰랐던 내용이에요. 뭘 몰랐느냐? AAO라는 회사였는데 그 조건에는 뉴진스의 연애 활동은 물론 어도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반 정보를 AAO 측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K-팝계의 핵심 정보, 핵심 기술을 중국계에 넘기는 산업 스파이의 행태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도를 먹겠다는 거잖아. 어도의 경영 활동을 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멤버들은 각자 다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속 협약서에. 이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다만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제시해서 어도어를 가져가려는 시도를 분명히 했고, 그 금액 자체, 그 배경 자체가 중국계 자본이었다. 근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경영활동과 관련한 재반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 엄청나죠. 그래서 멤버들이 이번에 이제 하이브 어도로 돌아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고지를 하고 이실직고를 하면서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 사안을 숨겼던 당사자가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다니엘 양에게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다니엘 양이 억울하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멤버들 그 조합 설립에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아까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긴 했는데, 어쨌든 이 조합이라는 것도 대표가 필요하거든요. 그 조합, NJ 땡땡땡땡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민지 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양 입장에서는 뭐야? 왜 나한테만 걸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 양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얘기할 때 멤버들 전체를 통칭해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민지양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트로이 목마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혜인 양이 어쨌든 1심 본안에서 패소한 이후에 어도 복귀를 선언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이, 민지, 다니엘이 우리도 복귀할래 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여기서 전략이 절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멤버들이 따라가면서 오히려 현재 뉴진스 활동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뉴진스가 결국은 복귀를 할 거잖아요. 복귀할 때 진짜 3인조가 될지 4인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도어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도 어려운데 다니엘과 소송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다니엘 양의 민사 소송에서 만약 다니엘이 승소한다면 과연 멤버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니엘 양이 이긴다면
그냥 나가도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뉴진스 활동 자체도 되게 애매해지죠. 만약에 멤버들 이 3인이 없었으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혜린과 혜인 양이 진작에 활동에 나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 막 여러 가지로 포착이 됐겠죠.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아니잖아. 지금 아직도 민지가 합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어.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 트로이 목마는 물론 설이죠. 그런 설이 EBS에서부터 나왔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멤버들의 의지인지 아니면 제3자가 개입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굉장히 빼어난 수였고 지금 하이버와 어도어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든 상황에 놓인 정말 치명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민진의 녹취록과 대화록이 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왔던데 이 내용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링 문제를 이유로 방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라이브 방송을 만류하는 입장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부모에게 라이브 방송 강행을 설득했다. 이 자료가 있는 거죠. 이도경 대표죠. 해지 소송에 쓸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라이브 방송을 강행시킨 거죠. 그래서 제출을 했죠. 설득 이후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부모에게 라이브 방송 강행을 설득했다. 해지 소송에 쓸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9월 2일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뜻이 뭐냐? 뉴진스 부모 중에 한 분이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10월 20일 대화록 제출까지 했죠. 민 대표는 뉴진스 부모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강행을 촉구했습니다. 엄청나죠? 이 당시에 사내 이사로 있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금전적 손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1억 아끼려다가 더 큰 금액을 잃는다. 하이브 나가면 소송비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련해 주겠다.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사실 이 내용들이 미리 나왔다면은 미니진 씨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를 했었잖아요. 미니진 씨에게 불리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풋옵션 계약 해지를 선언했던 그 시점을 가지고 그 안의 기간만 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템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니 템퍼링의 의미 자체가 제3의 인물이 멤버들의 계약이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빼내려고 하는 시도를 템퍼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니지 씨는 이미 사내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내부인이었잖아요. 내부인이 데려가려고 했던 시도였으니까 템퍼링으로 보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템퍼링이라는 용어를 지역적으로만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자를 조롱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거절할 내용을 제안해서 어도어로 뉴진스가 못 들어갈 명분을 쌓자는 것, 뉴진스 멤버들 변호사의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을 구술 변론에 직접 첨삭을 했다. 직접 첨삭을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뉴진스 변호사는 사실 세종이었죠. 근데 미니진 씨랑 별개로 진행됐다고 했었잖아요. 당시에 관련이 없었다고. 근데 직접 첨삭하면서 수정사항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니진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실제로 자기가 기획해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죠. 2025년 3월 7일 대화록 제출이 됐죠. 이 내용은 시비 털릴 내용 같은데 삭제하면 어떨까요? 다 진두지휘를 했던 거죠. 채무자를 조롱한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다 있죠. 3월 27일 대화록에는 민지 다니엘 부모에게 어도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녹취까지 제안했다. 어도어가 거절할 수 없도록 복귀 명분을 없애려는 계획이지. 여기도 나오잖아요. 민지 다니엘 부모에게 어도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녹취까지 제안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민지와 다니엘만큼은 이런 제안을 대화로까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강성이 제 기준으로 있다. 어떤 강성입니까? 민지, 다니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카오톡 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5명이 같이 모여있는 방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 빠진 방들이 있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직 간부들이 사담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어도어가 주장하는 미니진의 역할, 컴플렉스컨 프로듀싱과 음원 제작, NJG 프로필 촬영. 봐봐, 멤버들 오죽하면 NJG라고 얘기합니까? 회사 이름이, 조합 이름이 NJG였잖아요. 다니엘 단독 화보 촬영을 했죠. 홍콩 컴플렉스컨 보수가 35만 달러, 5.5억 수준, 인당 1억 1천만 원. 미니진 씨는 50만 달러. 컨설팅 비용, 아니 어떻게 멤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냐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민 전 대표는 주최 측에 어도어 파견 직원이 참가 못하도록 요구까지 했다. 이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미겠죠. 2025년 2월 2일, 2월 6일 대화록. 미니지 씨가 참여 스태프에게 소송에 영향이 가니까 9월 말까지는
비밀로 해야 한다. 컴플렉스콘 지원을 위해서 공연장에 온 어도 직원을 문전 박대하겠다. 변호사가 작성한 이메일도 조금 더 강한 내용으로 할 것이다. 무단 연애 활동을 진행하면 멤버들과 어도어가 접촉하지 못하게 할 등의 다양한 부분을 직접 지시했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참 심각하죠. 그래서 컴플렉스콘의 스태프 인건비 처리까지 됐었죠. 이 조합에서 멤버들이 모았던 1인당 2억에서 3억씩 모아서 약 13억에서 15억까지 모은 이 조합 비용을 통해서 컴플렉스콘의 스태프 인건비를 처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니지 씨에게 너무 좋아요. 미니지 씨는 컨설팅 비용으로 8억 가져가죠. 거기에 그럼 본인이 받으면 컨설팅 비용에는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어. 그것도 멤버들이 직접 모은 돈으로 내. 이렇게 꿀이 어딨어. 너네들은 1억 1,000씩 가져. 나는 8억 가질 테니까. 이것도 심지어 멤버들은 아직까지 이 돈의 행방, 본인들이 받아야 할, 정산받아야 할 각 1인당 1억 1,000만 원의 행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NJG 로고 비용 처리,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통보, 기자회견, 장소, 대관료를 제시했죠. 이걸로 어떻게 어도는 알았을까? 그냥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비용이 모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비용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뭐냐? 이건 13억에서 15억은 공금이에요.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연습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세무법인 혹은 회계법인을 써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자료들이 결국은 엑셀 파일로 모두 정리돼 있다. 그것을 어도어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미니지 씨가 그거를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이게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는 이 비용이 제대로 처리돼야지, 그래야지 세금을 제대로 낼 근거를 마련해 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내용에 명확하게 민 전 대표가 론칭할 남자 아이돌의 연습실 대관 비용, 대여 비용까지 쓰였다고 기재가 됐던 겁니다. 대체 뉴진스 멤버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 그쵸? 아무 관련이 없잖아. 민진 대표가 키우는 남자 아이돌이 대박이 났어. 그럼 뉴진스 멤버들이 돈을 받아요? 돈을 벌어요? 아니야. 근데 그 비용은 같이 쓰고 있었다. 즉, 이들은 어도어를 나갈 때부터 한 배를 타고 함께 하기로 했던 강력한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각종 대화 내용과 사진 등 어도어 측이 낸 증거를 화면으로 띄우지 않게 해달라고 다니엘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죠? 기사화되면 안 되니까.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계약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재판장님만 보시도록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PPT 자료에 나온 당사자의 계약서 내용이 있다는 거죠. 대화 내용을 어도어 측이 직접 언급하고 이 재판이 끝나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이 끝날 때마다 하이브 측의 어도어 측이죠.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기사가 다수다. 자료가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려고 했지만 템퍼링 문제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이게 멤버들을 위해서였을까요? 템퍼링 문제 때문이라고 하잖아. 템퍼링. 근데 미니지 씨에게 그때 뭐가 있었냐면, 미니지 씨에게는 풋옵션이 있었어요. 정말 미니지 씨에게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풋옵션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라이브 방송에 함께 나왔을 경우 이 풋옵션 소송도 완전히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풋옵션 소송 당시에도 그 멤버들이 다 자의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미니진 대표의 이해관계가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의미죠. 자신이 라이브 방송에 개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템퍼링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로부터 약 열흘 뒤 멤버들은 실제로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 돌려놓지 않으면 회사와 같이 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가 미니진 대표는 자신은 라이브 방송을 오히려 말리던 입장이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또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와서는 다 이거였어? 라고 하지만 단순히 라이브 방송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기자님께서 양심 고백했죠. 양심. 폭탄 선언. 하이브가 어도어의 뉴진스 멤버들의 해외 활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충격 녹취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와서 단독으로 공개를 하는가 하면, 미니지 씨가 그때 당시 인터뷰까지 진행했고요.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연달아서 터졌습니다. 국감에서 나왔던 하이브가
자료를 커뮤니티 자료를 취합한 내용들이었는데 그게 역바이럴 내용이라면서 연예인들을 저격하는 내용이다라고 대대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이 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짜고 구상을 해서 시리즈별로 그걸 제가 저지를 하는데 일조를 했죠. 이런 내용들을 다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민희진 대표는 최악의 경우 뉴진스 부모들은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하이브에서 나가면 소송비를 가름할 보상을 준비하겠다고 부모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나올 정도다. 무슨 뜻이냐? 최소 녹취록과 대화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도 측은 이와 관련해서 당시 민희진은 사내 이사의 지위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특히 뉴진스 멤버 한이가 같은 소속사 그룹 알리스를 공격해 논란이 된 문구도 실은 민희진 대표가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게 어도 측의 지적이다. 실수로 민희진 대표가 낸 자료란 말이야. 왜냐면 그때 당시 자기는 그렇게 안 느꼈다는 카톡 자료 있잖아. 민희진 씨와 한이 간에 주고받았던 내용들. 하이브는 알지도 못했어, 어도는. 근데 갑자기 얘네를 자료가 이걸 냈네? 땡큐 해가지고 만세를 불렀던 기억이 났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물어본 거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니까 자료들이 술술 나왔던 거죠. 알리스를 공격하는 문구를 실은 내용들까지 다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만들려고 지시를 하는가 하면 홍콩 컴플렉스콘 전속계약에 위배되는 무단 연애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증거를 어도는 제시했다. 2025년 3월 7일 녹취록에 따르면 전속계약 가처분 신문기일 당일에 민희진 전 대표는 채무자의 말과 행동으로 조롱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 자료를 사실 일부 확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자료를 확보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이런데도 진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괴로워할 만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번 재판이 다니엘에게 불리하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나왔잖아요. 하나하나 근거와 증거와 진술과 녹취록과 대화록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불리하겠죠. 그러면 현실은 과연 그러느냐?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하이브와 어도어가 극도로 불리하다. 왜냐? 실제로 그래요. 민희진 씨 측과 다니엘 씨 측은 빨리 재판 끝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끝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어도와 하이브가 피해요. 그래서 밀어요. 그리고 주저해요. 왜 그러냐? 결국 재판은 판사님이 내립니다. 이번 판사님이 아시겠지만 민희진 씨의 풋옵션 소송에서 민희진 씨의 손을 들어줬던 판사님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다니엘 양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앞서서 내렸던 그 판결 내용의 논리와 상충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심 논리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려면 결국은 다니엘 양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판 분위기 자체가 다니엘 양에게 상당히 유리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템퍼링 용어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 이 판사님께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할 때 뭐라고 했냐? 템퍼링이라는 용어가 낯설어서 참고 자료가 있냐? 선례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여건, 횡령 그런 것과 상관없느냐고 물었어요. 심지어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측면이 있다. 템퍼링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기계공학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 해외의 선례가 어떤 게 있는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다. 해외 선례 부분이나 이게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 구조가 중소기업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를 양측에서 원형을 먼저 선례를 정리한 다음에 이 사례 요소가 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방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이상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상하냐? 약 1년 가까이 민희진 씨 풋옵션 재판을 진행했던 분이 바로 이 판사님입니다. 민희진 씨 재판, 풋옵션 재판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템퍼링입니다. 템퍼링 아니에요. 템퍼링입니다. 템퍼링 아닙니다. 템퍼링입니다. 아닙니다. 템퍼링 신나는 노래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다니엘 재판이 딱 시작되니까 이거 기계공학에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선례를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민희진 씨 재판, 그 풋옵션 재판에서는 템퍼링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방증이 있잖아요. 과연 이 재판 하이브와 어도에서 이길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1심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템퍼링이란 단어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미니지 씨의 재판과 뉴진스의 가처분과 뉴진스 멤버들의 본안 1심과 그리고 이번 다니엘 씨의 재판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시죠. 템퍼링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니까 주로 기계공학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 그런 걸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내용들, 관통하는 내용들 딱 말씀드리자면 미니진 씨는 풋옵션에서 이겼다. 핵심이죠. 두 번째,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로이 목마는 전략은 성공했다. 지금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 다니엘이 이기면 과연 4인조는 가능할까? 판사 바꾸는 제도는 없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판부에서 극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 받아, 재판관을 거부한다? 다른 재판도 못 이기는 거죠.